자,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 우리 보니까 이게 논쟁인데 생산적 논쟁이니까 이게 당연히 플러스 잡아줄 수 있겠지? 긍정적인 논쟁에 대해서. 자, 들어가 보자. 자,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 했어.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요 의견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 이거 자연스럽다는 얘기지. 당연한 얘기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다시. 그러면 우리 여기 보니까 요 갈등이라는 말, 다음에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 요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갈등.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 자연스럽고 피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 방향을 도출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된다. 자, 논쟁의 기능 나와 있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게 논쟁에 해당되겠다.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 논쟁. 자, 다음 내려가서 두 번째. 그러나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것 같아.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갈등을 품고 사귀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 뭐 주변에서 막 분위기 안 좋아. 하지만 그걸 품고 사귀고 이러면 그릇이 크다고 생각해. 즉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우리와 달리라는 표현 바로 나왔지? 그럼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 부분 쭉 묶어주고, 그다음에 외국 얘기인데,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외국과의 어떤 점, 차이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차이점 얘기하니까 보나마나 이 부분 내용 전개 방식이 대조겠구나 잡을 수 있겠지. 자, 이거 나가자. 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뭐라고? 학습 도구이자 삶의 방식. 오, 다시. 저 서구인들에게 논쟁의 의미래.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 도구, 그다음에 삶의 방식이었대. 삶의 방식. 삶의 방식이니까 항상 논쟁하면서 살아온 거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부도 했어. 자,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어. 다시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다. 공부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뭔가 학문을 만들어냈고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이라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질을 탐구했다. 이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좀 들어본 적 있어. 안축 좀 하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것이 뭐지? 진리란 뭐니?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면은 대답하다 보면은 진리가 튀어나오겠지. 그걸 바로 삼파법이라고 해. 질문을 통해서 계속 도출하는 거야. 자, 오랜 역사를 지닌 서구의 정당들은 격렬한 토론을 통해 훌륭한 정책들을 탄생시켜 왔고, 다시 토론, 격렬한 토론, 논쟁을 했다는 얘기잖아. 논쟁을 했는데 오히려 훌륭한 정책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감별해 왔다. 이건 우리나라도 하고 있지. 대선 후보 토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이라고 했어. 만남과 부딪힘.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힘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다시 좋은 논쟁은 뭐야? 서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부딪혀야지만 좋은 논쟁이다. 이어서 그러자면 눈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눈점이라는 단어 새롭게 나왔으니까 단어 좀 짚고 넘어가자. 눈점이라고 하는데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 말 그대로 논쟁이 되는 지점이지. 논쟁의 지점. 이게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 논점 얘기하는 거네. 서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 서로 맞지 않아서 부딪히는 부분이니까 논점. 여기서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다시 마치부터 가로 열고 싸움터에 장수들이 겨루듯 가로 닫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 부딪힘 있는 좋은 논쟁의 모습.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해야 된다니. 비유한 표현. 우리 또 빗댔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바로 나오지. 빗대면 내용 전개 방식. 유추라고 했었어. 자,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 그 다음에 부딪힘에 있다. 다시 만남과 부딪힘. 이래서 생산적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뭔가 생산적인 걸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뎌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다시 얼마나 다르냐? 부딪혀보고 비교해봐야지 알겠지. 그다음에 어떻게 다르냐? 비교해봐야지 하는 거지.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과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 교육의 장이다. 다시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자, 무슨 역할을 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거지.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르구나.
어떻게 다르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에게는 재밌지. 원래 싸움 구경이 되게 재밌고, 불구경, 싸움 구경. 최고의 재미지. 다음에 또 뭐도 된다. 교육의 장. 우리 아까 전에 요게 그 뭐냐, 저기. 학습의 도구. 이런 얘기 한번 나온 적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교육의 장도 된다.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 접점. 요거 단어도 새로 나왔으니 일단 적어놓자. 체크해놓자. 서로 부딪히는 지점. 요게 바로 접점이다. 자,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 요것도 뭐랑 같은 지점이야. 이거 접점, 서로 부딪힌 지점.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 다 같은 표현이지. 그리고 전부 다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야. 그렇지. 다 긍정적. 자, 넘어가자. 자, 의견의 집단 편향. 단어만 딱 보더라도 별로 안 좋다. 편향. 치우쳤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양극화. 양쪽 끝으로 쏠렸다는 얘기네. 자, 이어서 이런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접점에서 안 만났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때려주면 되겠지. 이건 마이너스고.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 같은 말이고, 만나기 싸우는데 안 만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서로. 이런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다시 메아리 방에서 살듯.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지. 가로 묶어주고 마찬가지로 유추인데, 유추인데 이 비유는 긍정적 부정적? 바로 부정적인 거지. 자기 소리만 계속 듣고 있는 거야. 다음에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교배하듯, 이 표현이 좀 동종교배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바로 이제 마이너스 잡아주면 되고. 선생님이 요 질문 수업 준비하면서 딱 느꼈던 건 그거였어. 우리 좀 이게 신문 뉴스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좀 치우친 곳 있잖아. 조중동 아니면 한겨레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렇지? 좌측끼리 어울리던가 한겨레, 우측끼리 어울리던가 조중동,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만 만나 있지. 그리고 동종교배를 서로 동의하고 있고 기존의 입장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이럴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 혹은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자, 여기 나온 어휘들 다시 한번 보면은 집단 편향이라는 단어, 집단 극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쏠림 현상 여기 나와 있는데, 일단 요 단어나 둘 다 이 글쓴이가 보기엔 부정적인 모습, 즉 메아리 방에서 사는 모습, 그다음에 동종교배하듯 하는 모습, 요 모습에 해당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자, 넘어가자. 자, 이런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동조하면서, 다시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리지 않아. 뭐해?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입장과 의견을 더욱더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게 있대. 위의 내용이지. 집단 편향, 쏠림 현상, 요거 나 말하고 있는 거야.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양쪽으로 쏠렸어. 집단 쪽으로 쏠렸고 쏠림이 되고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잠깐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요 구절 바로 좀 묶어주면, 요 읽어보니까 각종 연구 결과를 얘기해가지고 생각을 뒷받침한다. 오, 인정. 여기까지 인정.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연구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이게 출처를 안 밝혔을 때 문제점. 출처가 없어. 출처가 없어. 그럼 신뢰성이 음,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출처는 밝혀주자.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토론과 논쟁 주제의 위험. 다시 토론 논쟁이 없을 때 위험성이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다. 첨예하다는 단어는 좀 알아두도록 하고, 아무래도 어휘 문제는 보나마나 나올 건데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도록 해.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혀 주목주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상대방 의견 있어? 그거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주목주목 따지면서 논쟁하는 모습 보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이유를 나려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자기 얘기만 할 뿐 상대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거야. 자,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요거는 이제 내용 일치 문제 좀 나올 수 있거든. 다시 한번 보자. 우리 사회가 토론 논쟁에 서툴다는 것은 어떻다 알고 있는 거야. 요건 알아. 요건 알아. 그런데 요게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 요거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요거 됐지? 요 확인 좀 잘해주도록 하고. 자, 이어서 밀은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다시 통용되잖아.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라고 있어. 그럼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은 당연히 마이너스 잡아줘야 되는 거지. 이거 부정적이야. 통용되는 통념은. 그리고 그런 통설 같은 말이지. 통용되는 의견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 이견 이런 단어들도 좀 알아두도록 해. 이견, 아이고 색깔 봐라. 이견, 다른 의견을 이견이라 하지. 다른 의견,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견을 냈어. 다른 의견을 냈어. 그런데 지금 사회가 뭐 하고 있어?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야. 생각이 다 똑같아지겠지. 그렇지? 사고의 획일화가 일어나겠지. 자, 이런 경우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야.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 쭉 묶어주도록 하고, 이 밀이라는 학자의 의견을 뭐 했어? 인용했지. 그렇지. 인용했어. 요거 내용 전개 방식 인용에 해당되고, 인용을 했으니까 요건 바로 그냥 신뢰성. 그냥 바로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건 바로 신뢰성. 자, 넘어가자.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에 강요하고, 딱 부정적이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 요거 위에서 나왔던 단어로 바꾸면 그냥 이견이지, 이견. 자, 이견은 묵살해버리는 사회의 위험성과 폭력성, 이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이 없어. 다수를 위한 합리적 정책 부정 안 돼. 문제점이지. 바로 문제점이야. 자, 가로 좀 묶어놓자. 소수의 권익, 그 다음에 다수를 위한 합리적 정책, 요 부정되기 어려운 것. 요게 바로 뭔데? 부작용. 무엇의 부작용?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온 부작용이 바로 이 부작용이 되겠지. 권익이 없어져. 소수의 권익이 없어져. 그다음에 다수를 위한 합리적 정책 요것도 부정이 안 돼. 여기 부작용이야. 자, 넘어갈게. 자,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 다시 의견 스펙트럼이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어떤 현상이나 활동이 나타나는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러는데 우리 아까 전에 나쁜 상황이 의견 양극화였잖아. 양쪽에 쏠려 있는 건 나쁜 거였잖아. 그렇지. 그러면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우면 이건 긍정 부정? 긍정적이겠네. 그렇지. 양극화가 부정적이면 아래홍처럼 양쪽 끝이 묵직한 건 이건 부정적이라면 요 가운데가 두터운 건 요건 긍정적이 되겠네. 들어가자.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다시 소통을 하려면 일단 들어야 되지. 마찬가지로 논쟁도 듣는 데서 시작하는데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들어야만 찾을 수가 있겠지.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 다시 논쟁의 규칙 나왔지. 일단 뭐 하자고? 들어. 그 다음에 논리에서 허점 찾아. 그 다음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해. 이게 이제 논쟁의 규칙 방법이 되겠다. 자, 논쟁의 방법 나왔으니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그런데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상대방의 허점을 찾아야 돼. 상대방의 이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려면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만 한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어때? 아, 예, 그냥 패싱. 안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넘어가자. 자,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뭐 마찬가지로 전문가 의견 인용하고 있지. 이 부분도 내용 전개 방식은 인용에 해당이 되고. 신뢰성 있다는 거 이제 안 적을게. 자, 넘어가자. 선스타인은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거 마이너스지?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잠깐만, 다시 마이너스가 아니네. 나는 너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라는 건 반대하는 거지. 반대 입장을 내는 거네. 그렇지? 그럼 다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이거 플러스지? 무조건 동의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반대 의견을 내는 거니까 플러스지. 자,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런 마이너스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말을 안 한 사람은 동조하거나 안주한 사람이야. 자,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게 된다. 나는 무조건 맞아.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어가 되니까. 자,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 내려가서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의견이 일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서로 차이점이 있었지만 일치가 되고 있는 거야.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들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그렇겠지. 얘기해봤자 어떻게 될 거야? 무시하거나 강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동조시킬 거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침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없어. 즉 가운데 중간층이 없는 거야.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 라고 돌아다닌 거지.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질문을 던졌네. 고민해보게 만드는 거지. 밑에 확인만 해보자. 자, 한국 사회의 논쟁, 그 다음 토론물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를 했어.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했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은 돌아보도록, 성찰하도록 촉구를 하고, 다음에 논쟁 토론의 부자는 요거. 한국 사회의 변화, 우리나라도 좀 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됐나? 뭐 앞장의 내용만 조금 더 하자면, 이렇게 중간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는 모습. 요 모습 있지? 요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이야? 요거.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부정이 안 되는 이런 모습과 관련이 있을 거야. 자, 됐으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1번. 자,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요 각각 쭉 확인해보고, 요 내용, 요 소제목 확인해보고, 중심 내용과 관련된 핵심어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먼저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고 했는데, 여기 부정적, 좋죠. 부정적. 그다음에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만남과 부딪힘. 서로 다른 의견이 만나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논쟁을 통해 다음에 주시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갈등이 해소된다. 만나고 부딪혀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갈등도 해소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 이거 나쁜 모습이었지. 자, 논쟁이 없으면 의견의 집단 편향과 쏠림 현상이 강화가 돼요. 진짜 집단 편향, 그다음에 쏠림 현상 이게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은 요즘엔 더 심하다. 인터넷 사회에서는 더욱 심하다. 그냥 내 마음에 맞는 곳, 내 의견과 맞는 곳 들어가지고 같이 동조를 하니까. 그다음에 토론과 논쟁 부재의 위험이라고 있어. 토론과 논쟁이 부재한 사회는 다수의 의견만 지배하고 있지. 그래서 위험하고 불합리한 사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터운 사회는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을 확대한다. 다시 뭘 통해서? 활발한 논쟁과 토론. 요구해야지만 스펙트럼, 다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확대가 가능하다. 자, 넘어갈게. 2번. 자, 글쓴이가 이 글을 쓰게 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글쓴이의 주장, 그 다음 관점을 비교해보자. 자, 글쓴이의 주장, 관점만 파악해보면 되겠다. 자, 밑에 사회 문화적 맥락.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 뭔데?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 의견 양극화가 나타나는 거지. 의견 양극화 나타났고, 다음에 한국인들은 논쟁에 대해 부정적이다. 다음에 논쟁, 토론하는 모습이 보기 어렵다. 자, 다음 거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데? 라고 했는데, 요 토론과 논쟁이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 진정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잘 몰라. 문제 해결도 하고 갈등 해소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결여돼 있어. 다음에 그 다음 거 문제.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사의 부작용을 인식 못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데 소수의 의견 무시되는 거지. 소수의 권익이 사라져버려. 그렇지? 합리적 결정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거 잘 모른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하면 돼? 반대 의견 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생산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고, 다음에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 이거 두껍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내려가자. 자, 글쓰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 문화적 이념을 파악해보자. 밑에 논쟁을 통해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자. 소통하고 갈등 해결하자. 뭘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이나 통설을 모든 사회 구성에 강요하거나 이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강요하거나 이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하기보다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논쟁해야지만 합리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 반대 의견 가진 사람과 논쟁해야지만 합리적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회 문화적 이념이 되겠다. 즉 가치를 두고 있는 지점이 되겠다. 넘길까? 넘어가자. 그 어렵지 않지. 논쟁합시다 이런 내용이야. 자, 뭐자? 아,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 요건 좀 신경 써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요 별표. 이게 표현 방법. 요거 이유를 문제 볼 게 많더라고. 자,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찾아 정리하고 일단 표현 방법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냐? 당연히 일단 효과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게. 전체. 보니까 소제목이 있단 말이야. 자, 옆에 읽어보면 전개될 내용을 미리 짐작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다시 내용 짐작하는 데 도움이 돼. 핵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논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과 서구인들의 시각을 요거 대조의 기법을 사용했죠. 표현 기법 대조야 이거는. 자, 대조를 사용해서 문제점을 더 분명히 제시했다. 문제점을 더 분명하게 한다. 그리고 논쟁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게 한다.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인데 의미, 기능을 설명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대조했으니까 효과적이겠지. 다음 거 논쟁을 학습의 도구이자 생활 방식으로 활용한 서구인들을 예로 들었다. 이거 예시지 예시. 서구인들의 예를 들었어. 그래서 서구인들에게 논쟁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이거 이해를 돕는 우리 예시의 효과지. 이해를 돕는다. 이해를 두었다. 다음에 좋은 논쟁의 특징을 장수들의 결혼에 비유했거든. 비유했어. 자, 다음 옆에 읽어보면 논점에 팽팽하게 부딪히는 좋은 논쟁의 모습을 싸움터에서의 장수들의 팽팽한 대결을 빗대어서 잘 나타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다. 어떤 모습을?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좋은 논쟁의 모습. 요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것을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논쟁하지 않는 사람의 부정적 모습을 메아리 방에서 살듯 동종교배하듯 하고 비유를 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추었지. 빗대어 표현한 거. 그래서 비유를 통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듣지 않거나 기존 입장만 강화하는 사람들의 부정적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다시 의견을 듣지 않거나 다음에 기존 입장만 강화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다음 거 미래 견해를 인용했거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회의 위험성, 폭력성을 경계했어.
밑에 것도 볼게. 다음에 선스타인의 견해를 인용했어. 그래서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기 의견에 안주하는 상태로 물론 폐해 제시했거든. 그래서 옆에 확인하면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이 활발히 부딪히는 생산적 논쟁이 필요하다는 다음 줄자 요거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먹은 거지. 그렇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어. 요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써먹었어. 다음 마지막 질문 던지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마무리가.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시사하며 마무리했다. 자, 마지막 질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생산적 논쟁과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치? 생산적 논쟁,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 그다음에 그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 요걸 불러일으키고 있어. 그래서 효과적이다. 넘어가자. 자, 다음 거. 자, 이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라고 하는데, 요거 뭐 이 단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둬야 돼.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 타당성이라는 것은 근거가 합리적이냐. 주장 이겨냈어. 근거가 합리적이냐, 이거야. 근거가 타당해?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공정하냐? 이거는 균형을 잡았냐, 이거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이거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냐. 다음에 신뢰성. 요거는 이제 정보나 자료에 대한 얘기야. 요게 믿을만한 정보냐. 즉, 과장하거나 왜곡한 부분은 없니? 요거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출처는 잘 들었니? 이런 얘기야. 출처는 잘 들었니? 요 신뢰성. 자, 다시 한번 볼까? 타당성은 근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거 들어야 된다. 다음에 공정성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다음에 신뢰성은 믿을 만한 것이냐. 여기까지. 자, 넘어가도록 하자. 자, 동의하거나 반박할 내용들이 있대. 자, 먼저 동의할 부분. 논쟁 부재에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이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왜 동의하는데? 밀과 선스타인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했단 말이야. 다시 밀과 선스타인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 근거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타당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동의할 수 있겠지. 근거를 들었어. 근거. 그러면 타당성. 다음에 반박.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편향이 강화되고 있다 해서 각종 연구 결과라는 표현을 썼지. 그래서 반박한 이유 집단 편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다음 줄치자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야.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이 자료는 이 연구 결과는 믿을 수가 없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특성?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이건 신뢰성이 떨어져. 자, 였으면 넘어가도록 하자. 음. 우리 이 부분은 안 하셨지? 이건 넘어가고 우리도 넘어가고 다음에 이거 바람직한 토론 문화 이건 하셨나? 이것도 안 하셨어? 오케이 넘어가고 오 끝이다. 요 단어는 여기까지.